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일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1월달이 마무리되고 2월달이 또 시작되었어요. 비트코인은 과거 4년 주기 패턴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1월 31일 날 BITX 배당금이 나왔는데요. 너무 조금 나왔어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6%까지 하락했어요.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BITX는 35%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1월 31일 날 BITX 배당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월 달에는 16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1월 달에는 26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금 나온 이유가 뭘까 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월 배당을 많이 줘서 BITX를 선택한 건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깨고 내려왔어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99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갔어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잠깐 깨고 내려간 건지 아니면 하락 방향인지는 조금 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1월 31일에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잠깐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1월달은 12월달보다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0월달 대비해서는 30% 이상 상승했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아 조금 조바심이 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계속 끌고 가려고요. 투자의 길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올 1월달이면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올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소수인가 봐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갔어요. 도지코인은 100% 수익 구간이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41%,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36%, 램은 마이너스 12%, 이캐시는 마이너스 40%, 디카르고는 3% 수익 구간이에요.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54%까지 내려갔습니다. 도지코인과 BITX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모두 많이 손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트코인은 조금만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알트코인에 투자 금액이 많았으면 마이너스 50% 이상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매월 초에는 고용 관련 이벤트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졸트 보고서가 있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수 발표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간당 평균 임금과 고용 지수 발표가 있고요. 실업률 발표도 있어요. 이 지수 발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팔란티어 테크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구글과 펩시코, AMD, 암젠, 화이자 등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수요일에는 노보노디스크와 디즈니, 퀄컴, 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실적 발표가 있고요. 6일 목요일에는 아마존닷컴, 일라이릴리, 필립 모리스 등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공식 통보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1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해당 조치가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원유는 10%로 제한된대요. 이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페탈린 등 좀비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 조치라고 해석된대요.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마약 유입을 충분히 차단한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해당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와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그래서 1월 31일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2025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 분석은 지난해 비트코인 반감기 전 조정을 정확히 예측한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에 의해 제시됐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렉트 캐피탈은 과거 사이클 분석해 비트코인이 이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시점부터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이번 강세장의 정점을 예측했대요. 과거 사례에 따르면 이 기간은 최소 250일부터 최대 329일까지 다양했대요. 그는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후 250일 만에 강세장이 정점을 찍게 된다며 이 경우 2025년 7월 중순이 강세장의 절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반면 2021년과 같이 상승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329일이 걸려 2025년 9월 말까지 강세장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대요. 이러한 예측은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약 550일 지난 시점과 일치한대요. 렉트 캐피탈은 반감기 이후 550일 만에 강세장이 정점에 도달한다라는 분석은 이전 사이클과도 일관성을 가진다며 사이클마다 가격 발견 단계 이후의 가속화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고 설명했어요. 이 기사는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4년 사이클을 언급한 거고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매트 호건은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적인 4년 주기 강세장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은 자신의 트위터 X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전통적인 4년 주기 강세장은 이제 끝났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말했어요. 시장이 3년 상승하고 1년 조정을 받는 패턴은 앞으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매트 호건은 전통적인 4년 주기 강세장에선 내년 조정이 와야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면서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변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새로운 상승 흐름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매트 호건의 발언이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 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트 호건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성장을 국가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며 가상자산의 비축 계획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변화로 월가와 대형 기관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는 비트코인 ETF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자본을 유입시켰다면서 미국 정계의 정책 변화는 조단위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일 것이며 전통 금융기관은 초대형 유조선과 같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어요. 4년 주기 강세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견해도 나왔어요. 매트 호건은 향후 레버리지 물량을 다시 쌓일 것이고 투자자의 탐욕도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정은 과거보다 훨씬 짧고 조정폭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레버리지 청산이 발생하더라도 강세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가지 입장의 기사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매트 호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돼요. 현재 미국은 15개의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위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 15개 주 중에서 애리조나주와 유타주가 가장 법안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이 두 개 주는 상원의원의 허락을 이미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형식적인 법률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어요. 매체에 따르면
엘라베마, 유타주를 비롯한 15개 주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대요. 특히 애리조나, 유타 등 일부 주는 가장 빠르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법안은 공식 지지 단계부터 법안 발의, 의원회 승인, 상하원 통과, 최종 법제화 등 여러 단계를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와 유타는 상하원을 통과했고 최종 법제화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과 위스콘신 주는 공식 입법 없이도 주 정부 자금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에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모든 주가 입법이 승인된다면 비트코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한 달간 약 7조 7천억 원가량이 순유입됐대요. 하지만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비트코인이 대폭등이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1월 31일 비트 스탬프 기준 10만 2,400달러로 월간 마감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대요. 이는 마지막 순간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성과로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대요. 특히 2월은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14.4% 상승한 전통적인 강세달로 알려져 있어 이번 달에도 비슷한 상승세가 예상된대요.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페는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것을 조언했어요. 또한 유명한 분석가 플랜비는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이 가장 강력한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월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대요. 2013년, 2017년, 2021년 2월에는 각각 61%, 23%, 36%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대요.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2월에도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30% 이상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암호화폐 연구 플랫폼 크립토링크의 창립자 페도르 마트비브는 이번 2월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첫 2월이며 과거 반감기 이후 2월에는 항상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트레이더 렉트 캐피탈은 2023년부터 지난 12년 중 8번의 2월이 두 자리 숫자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달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최근 도지코인 고래들이 지난 일주일간 약 5억 6천만 개의 도지를 매수했다라고 밝혔어요. 이는 최근의 강한 매도세 이후 다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신호로 해석된대요. 대규모 투자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도지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대요. 도지코인 고래들이 최근 6억 개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을 매집하며 시장의 강세 기대감을 높이고 있대요. 이러한 매수세는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트러스트 출시와 비트와이즈의 도지코인 ETF 신청과 맞물려 도지코인 가격 상승에 관한 낙관론을 강화하고 있대요. 현재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BITX는 99,00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99,00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또 청산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